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10시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내란 특검이 혈퇴를 맞았다. 지금까지 3개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대부분이 발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란 특검 활동과 관련해서 내란 프레임과 관련해서 그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정 1인자, 2인자였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두 사람을 다 감방에 집어넣는 것이 활용 점정을 찍는 어떤 그 프레임의 완성 단계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뭐 90% 이상 구속영장 발부를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펑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도와줬다. 이제 이게 방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혐의 등으로 청구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전 총리 밤 10시 42분쯤 구치소를 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영장 기각 예상했습니까? 한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귀가를 했습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기각됨에 따라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등등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일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건 역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프레임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무리한 수순이었던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나왔고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건 내란 특검이 너무 나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어젯밤 9시 57분쯤 영장을 전격적으로 구속을 하면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내용이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것이 발부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엮을 수 있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곤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다 부인해버린 겁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밀은 세 가지 요건을 대해서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택도 없다. 특검은 24일
그러니까 나흘 전에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혐의가 성립하느냐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야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 독자들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당장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Seems like purge or revolution 이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전화통화에서도 당신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당시에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도 있다.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돼서 자신과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이미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보다는 한덕수 당신하고 나하고 앞으로 한미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기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자신과 대면을 하기 직전에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때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숙청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일파만파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영장심사는 오후 1시 30분 시작해서 오후 4시 55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한 3시간 20여 분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관련자들 영장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게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김영수 특검보 등 검사가 무려 8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대통령실 CCTV 영상 뭐 이런 걸 틀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 다음 날 25일 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서 무려 362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아니옵시다. 내란 특검 너무 나가지 마세요. 불구속을 원칙으로 기소도 하고 재판하는 것이랍니다. 그 원칙을 잊지 마세요. 범죄의 중대성 사안 하나씩 따져봤는데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다툴 여지가 있어. 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까지 증거가 나올 만큼 다 나왔는데 뭐를 또 자기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을 하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지금까지 내란 특검이 불리면 한덕수 총리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딱따박 다 출석해서 묻는 거 다 대답했잖아. 그런데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고 그래. 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족서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일반 보통 국민의 상식선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통령님 자 계엄 선포하기 전에 잠깐만
국무회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은 안 되고 국가의 신뢰도가 대외적으로 크게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을 들어서 그것을 저지하고 만류하고 그러한 건의를 할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국무회의라는 건 대통령의 비상경 결단에 대해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무회의 또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을 특검은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고 오해를 살 만했죠. 그래서 이것이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아무튼 대통령이 제1보좌 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선포를 만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죠. 한덕수 전 총리 쪽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때 병력 국회 투입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불법 계엄 방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특검 측은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점,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증거 인멸 또는 추가 위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고 관련 자료도 특검이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전 특검 측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 특검 출범 이후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상황이 낮았다라면서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슨된 겁니다. 탈퇴를 맞은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어떠한 금품도 수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상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직접 반박하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장 당초부터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방침을 통보받았는데 대통령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느냐에 따라서 그걸 법적 책임을 묻냐. 물론 도의적인 책임, 뭐 정치적 책임 이런 건 설왕설래 말이 오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법적 책임을 묻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덕수 총리 영장도
이거 기정사실이야. 깜빵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란 프레임 그 정점 찍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법원도 스슬퍼런 내란 특검에 다 미리 알아서 엎드리고 다 자기 보신주의로 나가고 있잖아. 그거 거부되는 거 봤어? 다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이번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결정 특검 수사가 정치적인 어떤 굴레 씌우기를 벗어나고 오직 법적인 판단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